논리와 사고라는 제목의 비문학인데 본문 한번 볼게. 맨날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고전 논리, 뭐 중세 논리, 근대 논리, 현대 논리 뭐 이런 식으로 통시적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 통시적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야. 통시적 관점은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물론 선생님이 끝까지 읽어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이 나오면 통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네 가지, 밑줄 쳐. 네 가지.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그러면 긍정, 부정 두 가지에다가 전체냐 부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 3단 논법 알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 이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지 동그라미. 어떤 것이든지 네 가지 기본 명제 중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한다. 저런 형식을 갖지 않으면 3단 논법에 사용되는 명제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체 긍정이건 전체 부정이건 부분 긍정이건 부분 부정이건 이 네 가지 형식을 갖춰야지만 3단 논법입니다. 이 명제들은 그 뜻이 애매하거나 뭐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러니까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잖아, 그러지? 근데 참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인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안 돼. 그건 명제가 아니란 말이야. 특히 명확한 3단 논법은 저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표준 형식 네 가지를 갖춰줘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명제 네 가지, 고전 논리학에서 쓰는 네 가지 형식을 이야기한 거야. 두 번째,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동그라미, 이다 동그라미. 그럼 이게 전체 긍정 명제겠네.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다와 같이 모든 무엇은 뭐뭐이다. 이게 전체 긍정 명제의 형식이야. 그렇게 하면 전체 긍정이고,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모든 누구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앞에 모든이 붙은 거는 변화가 없어. 뒤에만 이다 아니다가 되면 전체 긍정 전체 부정이 되는 거겠지. 자, 왜냐하면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자 중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애매하다. 그럼 얘는 전권 부정인데 이건 애매한 논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철학자 중에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철학자 중에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뜻이 되니까 불분명하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모든 무엇은 뭐뭐 아니다라는 형식은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네. 그래서 모든 누구는 뭐뭐가 아니다는 전체 부정 명제가 아니다. 전체 부정 명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지금. 전체 부정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낼 줄 수 있는 표준 명제는 어느 동그라미. 그럼 모든 누구는 뭐뭐이다. 전체 긍정. 어느 누구도 뭐뭇은 아니다. 이것이 전체 부정 명제의 형식이다. 두 가지만 알아도 알았지? 모든 무엇은 뭐뭐이다. 전체 긍정. 어느 누구는 뭐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뭐뭐는 아니다. 전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전체 부정. 부분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동그라미 이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뭐뭐이다. 어떤 누구는 뭐뭐이다 형식이면 되고요. 어떤이란 말은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불확정적인 대상을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분 긍정을 뜻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건 부분 긍정에 가능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 어떤 철학자도 어떤 동그라미 치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 네 개의 형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모든 무엇은 뭐뭐이다. 이게 전체 긍정. 어느 누구도 뭐뭇은 아니다. 이거는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어느 누구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떤 누구누구는 뭐뭐지다. 이건 부분 긍정 명제고, 어떤 누구누구는 뭐뭐가 아니다. 이거는 부분 부정 명제의 형식이다. 이게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일상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 명제 형식으로 고치면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오, 전체 긍정이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읽는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거지, 그치? 칼을 쓰는 사람이 모두 뭐 그 칼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칼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전부 망하는지 뭐 일부가 망하는지 이거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전체 긍정이 아니란 말이지. 자, 이것은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이 칼로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부분 긍정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긍정도 되고 부분 긍정도 된다.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래. 논리학에서는 어디가 옳은지가 관심 문제가 아니래.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가 중요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가의 문제는 논리학에선 따지지 않아. 다만 따진다면 이게 전체 긍정인지 부분 긍정인지 그걸 따질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 중 일부분, 동그라미, 칼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 반면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풍요법이지, 그지?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과 같은 것으로, 보편적 법칙은 뭐야? 시대나 지역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다 적용된다는 거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칼을 쓰는 사람 중에 어떤 일부가 망해버렸어. 이건 부분 긍정이라고. 그런데 진리 아니야, 진리. 칼 갖고 장난치면 칼로 망해. 이건 엄연한 진리야. 그러면 이건 전체 긍정이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에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므로, 왜냐면 전체면 모든이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경우는 어떤으로,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자, 말장난 같지만 모든과 대부분은 달라. 모든은 100%고 대부분은 거의 8, 90%. 그러면 나머지 10%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즉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이 맞겠지. 100명 중에 1명에도 부분 긍정이야. 80명에도 부분 긍정이고. 근데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라면 그건 전체 긍정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1명이건 2명이건 이건 숫자인데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즉 여기 지금 말한다면 전체가 아니면 부분, 부분이 아니면 전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논리학이야.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많건 적건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일도양단이지. 둘 중에 하나, 모두 아니면 부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네 가지 기본 형식으로 나누어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 동그라미. 그러니까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0명이 한 거하고 100명 중에 10명이 한 건 다르잖아. 그 양의 숫자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걸 달리 표현해야 되는데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 이유가 뭐냐면 그냥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 형식에 맞추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라고? 그럼 부분이지.
부분이 아니면 모든이지.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게 고전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단 논법을 기준하는 형식 4가지의 한계점이 된다.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칠 수밖에 없다. 왜? 그 어떤은 전부가 아니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흑인은 모두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낀다. 모든, 그러니까 전체 긍정이지만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그럼 자, 그 미국 흑인 빼고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라는 명제를 고쳐야 한다. 흑인이 아니면 느낄 수 없다. 됐지? 아니면 흑인이면, 모든 흑인이면 느낄 수 있다. 됐어? 이 2가지가 전체에 관한 긍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둘째 명제, 즉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 명제로 고쳤을 수 있다.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로 고친다고. 이건 이제 표준 명제로 고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부 못 느껴라고 하는 거고, 위에는 전부 느낄 수 저기도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전체 긍정에 대한 다른 뜻이지, 그지? 흑인이 느끼면 흑인이 아니면 느낄 수 없다. 이게 위에 거고, 밑에 거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느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것도 전체 긍정이 되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을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그것이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많아.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황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언어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논리학의 명제들, 문장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괄호묶고.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라고. 애매한 표현이나 상황 맥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논리학이 아니야. 논리학은 딱 정해진 형식 4가지처럼 완전히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들이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다르게 해석되거나 이중으로 애매하게 해석돼 이러면은 이건 논리학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야. 논리학은 판단할 수 있는 명제만 논리학의 범주로 포함시킨다. 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는 먼저 적절하게 해석한 다음에 그 4가지 틀 속에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맞는 형식으로 고쳐주면 된다. 그러면 결국 상황 맥락, 즉 상황에 따라서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이중적으로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밝힌 다음에 4가지 형식에 맞춰서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런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 형식에 맞춰서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상 언어, 일상 문장을 논리적 문장으로 바꾸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형식에 맞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 밑에는 전체 긍정부터 부분 부정까지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뒤에 뒷과식 좀 가볼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1번 봐봐.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는 다른 명제로 고칠 수 없다라는데 고칠 수 있죠.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모두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다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2번 칼을 쓰는 사람, 칼을 쓰는 모든 사람, 모든이 나왔어. 칼로 망하는 거다. 이거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전체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틀렸고요. 3번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이거 본문에 나왔지.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는 형식은 전체 부정의 형식이 될 수가 없지. 어떤 누구누구도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어느 누구누구도 뭐뭐는 아니다. 이래야지 전체 부정이 된다고. 이런 형식은 없다. 4번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고전 논리학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 양의 정도 밑줄 쳐. 뭐라고 해야 돼? 모든 아니면 부분, 부분 아니면 모든.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게 고전 논리학의 한계고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그 고전 명제의 한계란 말이지. 정답 4번이네, 그지? 사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진짜로. 5번 일상 언어의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할 경우에만, 그렇지, 긍정이건 부정이건 간에 그것이 논리학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뭐라 그랬냐면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긍정을 하더라도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랬지. 그래서 분명하게 한 다음에 기본 형식에 맞춰야 한다. 1번에 답은 4번이 정답이야. 자,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한번 볼까?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의 문제는 논리학에 관심이 아니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해석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건 상관 안 한다는 얘기지. 1번 일상어는 논리학의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있지요. 뜻을 명확하게 한다면 고치면 돼. 틀렸고. 2번 논리학은 명제 형식에 대해서는 4가지 형식으로 문제를 삼지요. 3번 일상언어의 문장과 논리학의 문장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의미를 어떤 형식에다 부여하느냐 그게 차이만 있을 뿐이야. 4번 논리학은 일상언어의 문장을 우선 4가지 기본 형식으로 고친 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한 다음에 4가지 형식에 맞춰야 되는 거지. 답은 5번이네, 그지? 일상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 의미,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안 돼. 그것이 의미가 정해진 다음에 틀에 맞춰서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게 논리학의 문제니까 정답은 5번이지, 그지? 그대로 설명했더니 그대로 나왔네. 자, 그 다음 3번으로 할까?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판단한 내용이다. 틀린 거 1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자, 그러면 1번 참석한 모든 사람이 문제의식이 투철해. 그러면 전체 긍정 명제로 해석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 라는 말은 아니지. 틀렸지, 그치? 왜냐하면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만 긍정할 뿐이에요. 여기서는. 알았어?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전부 참석했는지 아니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참석했는지 모호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2번도 해석이 맞는 거고. 3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일부만 참석해. 이거 금방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 4번 참석한 사람들만의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긍정은 없군. 그 다음에 5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하나의 표준 형식으로서 분명한 뜻을 지니는군. 아니 위에서 말한 2번, 3번, 4번 저런 뜻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5번의 해석이 틀린 거란 말이야. 한 가지 뜻이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2, 3, 4 선택지 있지? 저런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정답은 5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들 표준 형식의 명제를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볼까? 원숭이 도도 나왔네, 그지? 나무에서 떨어진다.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래, 잘 고쳤어. 이게 일부 긍정이라는 얘기야. 소수가 일부잖아. 어떤으로 고쳤어. 맞았고요. 자, 다 정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정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대. 자, 거기 다에 보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많이 고치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이 경마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배제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경마에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경마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지. 경마에 미친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게 경마다. 이렇게 고쳐야지. 여기서처럼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이 경마를 좋아하는 다른 것도 좋아할 수 있어. 다가 잘못 고친 거고. 라 한번 볼까?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늘 항상. 그럼 100%면 모든으로 바꾼 거고. 이번 여름은 피서지 마다도 역시 모든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이건 그 전체 긍정 명제로 바꾼 거지.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럼 비가 오는 날 언제나 100% 그는 택시를 타는 거야. 그럼 그는 있잖아. 택시를 타는 날은 모두 비가 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마에서 이번 여름은 피서지마다 가는 데마다 피서지마다 청한원을 이루었다. 그럼 전부 청한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모든을 바꿔야지. 자, 4번은 그래서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좋아할 수 있으므로 잘못 고친 거다. 5번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두루 널리 미치는 거기 A 좀 읽어줘봐. 뭐라 그랬지? 두루 영향을 미치는 A가 뭐냐면 내가 찾아. A는 보편적, B는 일반화, C는 간주, D는 검토, E는 타당. 이거 문맥적 의미를 할 생각 거기다 대신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보편적은 두루 널리, 두루 널리 맞았고 2번 일반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화된 것은 비슷하게 만든 것이지 구체화된다라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으로 된다. 일반적.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해. 근데 그게 다 누구나 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일반화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건 틀렸네. 구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일반적으로 된 거다. 정답은 2번이야. 그 다음에